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어만 할 줄 알아도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한국어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국토전략TV?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탄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워낙 영어 사용 국가들이 많아 외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자국어만 구사 가능해도 해외에 쉽게 진출하기 용이합니다. 포르투갈도 인구가 한국 인구의 8분의 1인 1033만 명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무려 2억 명에 달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한국어는 영미권,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 달리 식민 진출에 대한 역사는 없지만 놀랍게도 소프트 파워, 문화의 힘으로 해외의 한국어 확산을 늘려가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볼 만한 데이터는 바로 한국어 배우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세종학당의 분포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만 무려 1만 명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어 배우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세종학당이 4개 이상 세워져 있으며 가장 밀도가 높은 나라의 랭킹을 살펴봅니다. 16위. 인도 세종학당 숫자 6개소. 총 인구 14억 80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2억 4,666만 6,667명. 인도는 인구가 약 14억 8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아시아 대륙에 위치하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한국과 인도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한류 문화의 인기가 인도의 청년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력과 혁신적인 산업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의 선두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외국 직접 투자와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의 IT 산업과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의 기업들은 한국어 구사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도인들 역시 한국어를 배워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어 인기의 증가는 한국과 인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인도와 한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5위. 중국 세종학당 숫자 19개소. 총 인구 14억 120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7431만 5789명. 중국은 중국 당국의 한류 콘텐츠 통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문화를 몰래 시청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은 중국 대중들에게 큰 매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다. 또한 중국의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체제와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중국 중상류층 청년들은 중국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한국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학문적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들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학문 환경과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중국 청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제한적인 자유와 기회 부족을 느끼며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발전 가능성을 찾아 유학을 통해 중국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중국 중상류층 청년들의 이러한 수요는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자유로운 학문 환경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인문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은 양국 간의 문화 이해와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며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 청년들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큰 손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업 기밀이 유출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인 자원과 노력에 대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도, 영주권 및 투표권 제한 등을 손질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나 체류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안보 및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도 분명하게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14위. 브라질 세종학당 숫자 5개소. 총 인구 2억 1,43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4,286만 명. 브라질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인구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K-팝의 인기입니다. 한류 문화인 K-팝은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은 브라질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데 그 결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선진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인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찾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직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육 기회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브라질인들에게 교육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국제 교류, 교육 프로그램 및 장학금 제공 등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브라질인들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K-팝 팬이며 한국 문화와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구사함으로써 한국과의 교류를 즐기고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이러한 브라질인들의 한국어 학습은 한국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교류 강화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브라질인들과 한국인들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 사이의 이해와 친밀감이 증가할 수 있으며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와 협력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육 교류 증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브라질인들은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한국인 학생들이 브라질의 대학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는 등의 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제적 협력 강화도 있는데요. 브라질과 한국 간의 경제적인 교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양국 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상업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브라질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한국과 브라질 간의 문화 교류와 국제 교육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13위. 인도네시아 세종학당 숫자 10개소. 총 인구 2억 7,38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2,738만 명.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준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교도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권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동 등 회교권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적일 것 같은 인도네시아에서 왜 개방적인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어가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회교국이지만 생각만큼 중동권 국가보다는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선정적인 서양권 문화보다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팝 그룹들의 인도네시아 공연은 열광적인 관심을 받으며 한국 드라마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로맨틱한 이야기와 재미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원본 콘텐츠를 직접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협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무역을 활발히 이루고 있으며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니켈 같은 제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희귀금속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통해 양국 간의 비즈니스 및 무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둘 사이의 문화 교류와 인간적인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인과 교류하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인기가 높은 이유는 한류 문화, 경제적인 협력, 학문적인 이유, 문화 교류와 인간적인 연결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2위. 미국 세종학당 숫자 13개소, 총 인구 3억 3,19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2,553만 769명. 미국은 인구가 약 3억 3,190만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어의 인기도 미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류 문화의 인기 상승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류 콘텐츠를 원본으로 감상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이유로도 한국어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주요한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협력 기회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적인 요인도 한국어 인기의 한 원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학문적인 역량과 문화적 교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 상승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는 문화와 국가 간의 이해를 도와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자와 미국인들 간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것입니다. 11위. 튀르키예 세종학당 숫자 4개소, 총 인구 8,478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2,119만 5천 명. 튀르키예와 한국어는 언어문법적으로 SOV, 즉 주어 목적어 동사 언어 체계를 따르며 조사의 사용, 어휘의 일치, 관계사의 사용, 그리고 호칭어의 존재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서 터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 즉 한국의 대중문화는 튀르키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은 튀르키예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 요소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관계도 중요한 몫을 합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종 건설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활발합니다. 투자 및 기술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는 튀르키예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를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및 직업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터키와 한국의 교역과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필리핀 세종학당 숫자 6개소. 총 인구 1억 1,39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898만 3,333명. 필리핀은 인구 대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적 장점을 활용하여 필리핀은 인력 수출을 통해 국가의 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방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과거 한국전쟁에서 전투병력을 파견한 우호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필리핀의 경제 성장에 한국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어의 인기가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학습하는 언어로 한국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필리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관심과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인력 수출 등의 노력으로 필리핀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에 많은 잠재력을 제공하며 양국 간의 경제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위. 프랑스 세종학당 숫자 4개소. 총 인구 6,775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693만 7,500명.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프랑스가 여러 국가와 교류하고 접촉할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유럽의 문화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이국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고상하고 지적이며 상류층으로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거리가 먼 나라인 극동의 문화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일찍이 파리에는 일본의 젠 스타일 인테리어가 유행하였고 또 중국의 다양한 식문화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의 중요한 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유력 언론 매체들은 한국 문화의 요소들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한국인들의 패션, 모자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중국의 극동 문화가 인기를 얻었다면 현재의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과 같은 한류 문화는 프랑스에 부유한 중산층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 문화의 선정적인 요소들과는 대조적으로 건전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국 문화가 부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 식당을 찾아보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당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문화에 대한 원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프랑스에 부유한 중산층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는 선정적인 서양 문화와는 달리 건전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K-팝과 같은 한류 문화는 멜로디와 안무, 비주얼 등의 풍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시각과 청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은 문화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인에 의한 한국 식당 운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정평과 인지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8위. 태국 세종학당 숫자 5개소. 총 인구 7,16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432만 명.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지로 알려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은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태국의 세종학당 숫자가 5개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 개의 세종학당당 인구는 약 1,432만 명입니다. 이는 태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태국은 경제 및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인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태국의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는 한국과의 협력과 교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태국의 문화도 한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위. 영국 세종학당 숫자 5개소. 총 인구 6,733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346만 6천 명. 영국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교류와 상호 호기심을 품은 나라입니다. 특히 17세기 이전부터 영국은 극동지방, 특히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 도자기와 같은 한국의 문화 요소들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차 문화와 도자기 문화가 고급화되었고 도덕적인 사상과 신사 문화도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한국의 문화 요소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은 유럽 내에서의 변화와 탈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영국은 소위 탈구이바라고까지 불리며 유럽에서 탈피하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때 영국에게 핵심적인 파트너로 작용하는 나라 중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 문화 콘텐츠 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영국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한류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영국 내에서 확산되는 영향이 청소년층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K-팝과 같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영국인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영국 청소년들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영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에 능통한 영국인들은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과 한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위. 러시아 세종학당 숫자 11개소. 총 인구 1억 4,34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303만 6,364명.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평판은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일부에서 비판과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해외와 다국적 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는 러시아 내 청년들에게 러시아 및 국제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러시아 청년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의 이주 혹은 취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가까운 극동연해주 지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이러한 청년층에게 경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민간 교류 분야에서 열린 관계를 유지하는 한류, 문화, 언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1991년 민주주의 러시아 체제가 세워진 이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급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러 상호 무비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민간 교류 분야에서의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를 갈망하는 러시아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인권 보호와 국제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며 전시 상황을 피해 망명을 하려는 러시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경제 및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적절한 비자 정책,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문화교류 활동 등을 통해 망명해온 러시아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와 친교를 촉진하고 문화교류 및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위. 일본 세종학당 숫자 16개소. 총 인구 1억 2,570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785만 6,250명. 일본에서의 세종학당 수와 한국어 인기는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는 여러 요인의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 언어학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어수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따릅니다. 또한 둘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며 한자 문자를 읽는 방식이 일부 유사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역사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양쪽 언어 사이에는 단어나 문법의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와 한국어는 많은 한자어 발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고대 중국에서 도입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 학문, 문학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발음과 의미에는 유사성이 있어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자가 서로의 언어를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비싼 문화로 인식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특히 당초 한류와 관련한 인식은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 중 중년 여성, 주부층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자녀 세대, 이른바 MZ세대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한류에 보수적이고 거부감이 컸던 중년층 및 베이비 부모, 남성들에게도 한국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중년 및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그들의 청춘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일본의 중년 세대들에게 새로운 로맨틱한 이야기와 감성을 제공하며 그들이 그 시절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회상하게 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산업은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여 일본 중년층과 베이비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현재 오랜 악감정의 역사를 덮고 부분적인 협력 공생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는 중국 같은 지역적 위협과 견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방 진영 측에서는 과거의 악연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은 상호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엔 중단됐던 문화 교류와 경제 파트너십을 넓혀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일본의 중년층과 베이비 부모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상호 협력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위. 베트남 세종학당 숫자 22개소. 총 인구 9,747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443만 5천 명. 현재 숫자만 따지면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베트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교육 파트너로 부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구도 많고 한국어 학습 비율도 높습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국가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해왔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베트남인들이 한국과의 비즈니스, 학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언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1외국어로 등극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문화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로서 국제 정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간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베트남은 V팝 문화라고 하여 마치 K-팝과 같은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 권역의 문화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 광동성 같은 남중국 지역, 과거 베트남의 고대 왕조인 남월국 지역에도 베트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베트남이 단순한 개도국이 아닌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와 공산권 국가로서의 이념적 문제 등은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위.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 숫자 8개소. 총 인구 3,492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436만 5천 명.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륙국가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동일한 언어권의 국가들과 문법적으로 유사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국내외에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온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인을 만나기가 매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나 문화 교류에서 활발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실크로드 육상교통의 중심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개념의 부활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통해 국제 경제와 무역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협업 기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경제적인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이익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 키르기즈 공화국 세종학당 숫자 5개소. 총 인구 669만 2천 명으로 세종학당 한 개당 약 133만 8,400명.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산악국가로서 인구당 세종학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매우 생소한 나라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국 1대1로에 가장 먼저 참여한 나라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및 정치적인 관계가 깊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700만 명에 불과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키르기즈스탄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배우기 쉽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터키어의 일종인 키르기즈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터키어와의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나라로서 청년층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의 열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소득 수준이 높고 문화적으로 인기가 있어 한국어는 키르기즈스탄의 청년들에게 큰 매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키르기즈스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스위스와 유사한 풍경과 이시쿨 호수 등의 자연명소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은 관광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키르기즈스탄은 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과 중국의 이권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됩니다. 이스트 투르키스탄 분리주의 운동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키르기즈스탄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며 국제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협력과 관계 강화가 중요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키르기즈스탄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며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지역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위. 몽골 세종학당 숫자 4개소. 총 인구 334만 명으로 세종학당 한 곳당 83만 5천 명. 몽골은 아시아 중부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당 세종학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총 인구는 약 334만 명이며 세종학당 한 곳당 약 83만 5천 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관심을 갖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연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풍부합니다. 몽골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비슷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의 청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학습 열기를 갖고 있으며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을 방문하여 문화 교류 및 경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서 지리적인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큰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문화교류, 경제협력, 교육교류 등의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종학당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세종학적으로 한반도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경제적 가치가 커질 뿐 아니라 한국의 행정,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시스템 모두 세계인들이 매우 선호시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기가 커짐에 따라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로지 한민족인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세계인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들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하지 않을까 싶으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